층장입니다. 네, 층장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에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하네요. 벌점 3점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 층장이 되었어요. 기숙사 층장이 되면 기숙사 비용의 반값을 할인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50%나 할인해 준다고? 그래서 제가 층장을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숙사에는요, 남자층이 3계층이 있고 여자층은 4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층장 1명 뽑고 여자 층장 2명 뽑는데요. 그 2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 제출도 해야 됐고 면접도 봐야 됐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층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층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과 면접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야, 다른 자기소개서, 다른 면접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녹화를 같이 하면서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감실입니다. 2023년도 상상빌리지 행복기숙사 층장을 선발합니다. 책임감과 열정을 가진 사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제목을 따로 지정해줬을 때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볼게요. 생활관비 50%를 감면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중도에 사임할 경우 생활관비 감면 혜택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중도에 사임하지 마라. 그러면 끝까지 하라는 말이겠죠. 저는 이거를 이따가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거예요. 지금부터는 저의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건데요. 이력서 안에서도 내가 어떤 내용을 녹여내야 하는가를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나의 어떤 장점과 맞는가, 객관적으로 내 경험을 비추어 생각해보고 꼭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싶다면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공략해서 어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뭐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최근 일이면 어제 일이어도 되고 어떤 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상황을 도와줬다. 짐을 들어줬다. 오지랖을 낼 수 있는 환경은 세상에 많습니다. 직접 오늘이라도 행동해서 소감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경력사항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경력을 만들어내서라도 공석을 놔두면 안 되겠죠. 전 4개의 칸이 있길래 4개의 칸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일단은 장 이런 것들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 자체로 열정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아까 공지에서 봤던 책임감과 열정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반장 이런 역할이 없더라도 세미 역할들 있죠. 부회장, 부반장,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팀장, 협회장, 소장, 뭐 대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장의 자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력의 내용에는 어떤 걸 넣었냐? 학생들 복지를 위해 내가 나서는 사람이다. 어필. 학교 감독 교사와 협의 후. 아, 너는 어른들과 협의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양한 학급 프로그램 추진. 아, 너는 기숙사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은 그때 잘 도와줄 아이구나. 감독 잘하구나. 했구나. 학생의 의견 수합, 고객, 전화, 문자로 질의사항 응대. 어머나, 민원 잘 해결하겠네. 학급 미화, 청소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청소를 도와주고 기숙사 내의 미화를 가꾸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또 일반 사항을 보면요. 사용 가능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 제가 중을 할까 상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상을 했습니다. 직장에 보면은 거기는 엑셀 함수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중을 써야 약간 좀 겸손하고 내가 너무나도 능력에 대해 과신하지 않는다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학생이기도 하고 자격증 있으니까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중개보조원 아르바이트를 넣었냐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능력에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니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때 엑셀 활용을 통해서 정리했던 경험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요. 엑셀 뭐 함수를 따로 쓰지도 않았고 그냥 합계, 곱하기 이런 것만 썼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엑셀을 활용해서 정리했다.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대망의 자기소개서 볼게요. 공감을 잘한다, 이타심이 잘한다 라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나서기 좋아한다, 적극적이다 라는 거를 바로 어필하고 들어갑니다. 때문에 학창시절 뭐뭐 장의 자리를 맡아오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일을 하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 고민했다. 그 말은 즉슨 층장이라는 자리는 리더의 자리인데 이 리더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 이 사람 겸손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죠. 제가 그 당시에 내세운 공약은 하면서 경험 들어갑니다. 제가 말로만 나는 임기 잘 지킨다, 나는 성실하고 나는 잘 도와주고 적극적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 성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교생의 의견을 직접 듣고 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구나, 사생들의 의견을 청취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쭉 가서 필요했습니다.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런 리더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필 한번 했고요. 학생의 부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했고 라고 해서 어른들과 이야기가 원활하게 되는 사람이다? 성숙하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기특하게 여기셨는지 어머나 이렇게 칭찬도 받았어. 그리고 뿌듯했어. 역할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자, 적극적인 거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공약을 지키고 약속도 잘 지켜. 임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중도 사임하면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마쳤다. 이런 부분 어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힘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이타심이 강하다. 민원을 잘 해결해주겠구나.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경험 들어갑니다. 인성 경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쩌고저쩌고 아무렇게나 버린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께서 힘들어하셨다. 약속 드렸다. 목소리 냈다. 캠페인 했다. 학생들이 변화를 보여주어서 뿌듯했다. 아, 너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전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네, 이어서 볼게요. 저의 본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짧게 다녀오곤 합니다. 때문에 외박하는 일이 자주 없습니다. 1년 거주 신청을 했다. 왜 이런 말을 넣었느냐? 층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시간에 민원이 들어오든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누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끌고 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있으면 좋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어필해주고 또 1년 거주 신청을 했다. 1년 임기 동안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다. 어필을 하고요. 민원이 있을 때 곧장 상황을 처리하도록 하거나 기숙사 관련 행사를 적극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설적으로 표현해줬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경력 관련된 사항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ITQ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자격증 취득해서 프로그램의 웬만한 기능들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엑셀 기능 추가로 배우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 층장 경험이 없고 기숙사 관련된 리더의 경험이 없잖아요. 기숙사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기숙사에서 필요한 덕목이나 가치들을 어필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실, 2인실, 4인실 각각 경험을 받고 10인 공동 샤워장까지 경험을 받다.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해봐서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질서와 화목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안다. 그러니까 기숙사 특성상 추구하는 분위기를 이 글에 때려 박아주는 거예요. 다짐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였고요. 면접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가지고 갔던 포스트잇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면접을 볼 때 절대 문장을 외워가지 않아요. 키워드를 그 전에 제 뇌에 받고 가요. 그래서 주인의식,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한다. 굉장히 오지랖 넓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50%는 제가 그 면접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였는데 사실 이건 돈 얘기여서 돈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낫긴 하지만 내가 이 일에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런 질문들을 들고 가는 걸 추천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관심이 있구나. 열심히 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거 왜 했냐? 왜 지원했냐? 전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이 기숙사 반값 할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전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필을 하려고 적어놨고요. 그러면 너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뭐 해? 층장 활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부동산학과 학생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임장을 다니고 싶고 이런 거는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다녀오니까 밤 시간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려고 적어놨습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죄송해요. 그리고 나의 취침 시간은 12시 반에 취침을 하곤 하는데 이건 무의미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새벽 1시 이후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순찰을 돌아야 됐어요. 제가 1시 이후에 요즘에는 좀 바빠서 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고 있고
그리고 가장 어필할 점 하나를 꼽아갔어요. 만약에 제재 사항이 있다면 나는 사람 응대를 잘하기 때문에 불편하는 것을 경청을 잘한다. 그러나 제재할 때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다. 있다. 정말 이걸 면접에서 엄청 어필하고 왔어요. 저는 굉장히 강단 있고 합리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물론 충분해서 내가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감도 잘하고 잘 들어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제재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사생이 기숙사의 질서를 흐리는 행동을 했다 하면은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라고 엄청 어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뽑힌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면접설 마무리하고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그 전에는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면접 때문에 떨진 않아요. 내가 도전하는 것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전하는 게 많으면 성공하는 것도 많고 실패하는 것도 어차피 많아지거든요. 모든 게 다 성공할 수 없고 모든 게 다 실패할 리가 없거든요.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도 좀 낮아지게 돼요, 점점.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 것도 확확 도전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나 이거는 뭐 굳이 꼭 안 뽑혀도 되는 건데? 그래도 일단 지원해요. 면접 경험해요.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보게 되니까 더 자연스러운 나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망하구나. 옆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네? 나도 그렇게 한번 말해봐야겠다. 그룹 면접이면 그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함께 정보영재교육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4명이서 갔거든요. 근데 3명 친구는 다 붙었는데 저 혼자 떨어진 거예요. 영상 편집을 배우면 뭔가 좀 세상을 바꾸는 영상을 만들고 어린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됐는데 나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나의 끼를 뽐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망한 경험이 있었죠. 도전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슬프진 않았어요. 그냥 안 됐나 보다. 너희 잘 다녀. 안녕. 하고 저는 또 다른 도전들을 했죠. 예를 들면 국악원에 다니기 시작하다던가 중학교 때 선배들 졸업할 때 판소리로 축하 노래 불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전 많이 하세요. 도전 많이 하시면 자신감이 절로 따라오고요. 누가 나한테 야, 너 이거 끝까지 안 하네? 너 굉장히 실망이다. 책임감 없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무시하세요. 내가 엄청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뛰쳐나와도 돼요.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성장하려면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도한 욕심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개인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한 영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뭐 국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제가 말주변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연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성장하는 과정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좀 부족하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질문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주기로 소문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